우리는 거짓말을 싫어합니다. 누군가 우리를 속이면 분노하고 진실을 감춘 사람을 비난하며 정직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배웁니다. 하지만 조금 다른 질문을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살면서 가장 많이 우리를 속인 사람은 과연 누구였을까요? 정말 다른 사람이었을까요? 아니면 바로 우리 자신이었을까요? 이 질문은 불편합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사람은 자신을 솔직한 사람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자신의 생각을 잘 알고 있다고 믿고 자신의 감정을 정확히 이해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독일의 철학자 아르투어 쇼펜하우어는 인간을 전혀 다르게 보았습니다. 그는 인간이 다른 사람을 속이기 전에 먼저 자기 자신을 속이는 존재라고 말했습니다. 처음 이 말을 들으면 쉽게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나는 나를 속인 적이 없는데, 나는 항상 현실을 있는 그대로 보려고 하는데,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조금만 삶을 돌아보면 우리는 이미 수없이 많은 순간 스스로를 설득하며 살아왔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기 싫은 일을 미루면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은 때가 아니야. 실패가 두려우면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굳이 할 필요가 없어. 누군가를 질투하면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저 사람이 마음에 안 드는 것뿐이야. 떠나보내지 못하면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아직 미련이 남은 건 아니야. 우리는 진실을 말하고 있다고 믿지만 사실은 마음이 듣고 싶어하는 이야기를 스스로에게 들려주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인간 안에는 아주 강한 힘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것은 언제나 자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현실을 해석하려는 힘입니다. 우리는 사실보다 욕망을 먼저 보고 현실보다 기대를 먼저 바라보며 진실보다 자신이 믿고 싶은 것을 붙잡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때로 세상을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합니다. 세상을 자신의 마음이 원하는 모습으로 바라봅니다. 생각해보면 이것은 아주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자신의 약점을 인정하는 일은 어렵습니다. 실수를 받아들이는 일도 쉽지 않습니다. 잘못된 선택이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순간 우리는 상처를 받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음은 우리를 보호하려 합니다. 실패를 운 때문이라고 말하고 게으름을 신중함이라고 부르며 집착을 사랑이라고 믿게 만듭니다. 처음에는 그것이 우리를 지켜주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우리는 진실에서 멀어집니다. 그리고 이상하게도 자신을 가장 많이 속인 사람일수록 자신의 삶이 왜 힘든지 알지 못합니다. 문제의 원인을 언제나 밖에서 찾기 때문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인간의 가장 큰 비극은 무지 자체가 아니라 자신이 모른다는 사실조차 모르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 순간 사람은 더 이상 배우지 못하고 변하지도 못합니다. 오늘 우리는 쇼펜하우어의 시선을 따라 왜 인간은 자기 자신을 속이게 되는지, 우리의 마음은 어떻게 현실을 왜곡하는지, 그리고 자신에게 솔직해진다는 것이 왜 인생에서 가장 어려운 일인지를 함께 살펴보려 합니다. 어쩌면 이 이야기가 끝날 무렵에는 우리를 가장 오래 속여온 사람이 다른 누구도 아닌 바로 내 안의 작은 변명들이었다는 사실을 조용히 마주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흔히 자신을 객관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감정보다는 이성을 따르며 합리적으로 판단한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인간을 조금 다르게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인간이 먼저 진실을 보고 판단하는 존재가 아니라 먼저 원하는 것을 정한 뒤 그에 맞는 이유를 찾는 존재라고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쉽게 믿기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일상을 돌아보면 이런 순간은 생각보다 많습니다. 마음에 드는 사람의 실수는 쉽게 이해합니다. 그럴 수도 있지. 많이 힘들었나 보다. 하지만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이 같은 실수를 하면 어떨까요? 역시 저 사람은 원래 저래. 같은 행동인데도 전혀 다른 판단을 내립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우리가 사실을 본 것이 아니라 이미 마음속에서 결론을 내린 뒤 현실을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인간의 이성이 언제나 공정한 재판관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오히려 많은 경우 이성은 욕망을 변호하는 변호사에 가깝습니다. 욕망이 원하는 결론을 위해 그럴듯한 이유를 하나씩 찾아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신의 행동에는 언제나 사정이 있다고 말합니다. 늦은 것은 바빠서였고, 화를 낸 것은 상대가 먼저 잘못했기 때문이며, 약속을 지키지 못한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었다고 설명합니다. 하지만 같은 일을 다른 사람이 하면 쉽게 용납하지 못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나쁜 사람이어서가 아닙니다.
인간의 마음이 본능적으로 자신을 보호하려 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잘못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일은 생각보다 큰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마음은 상처를 덜 받기 위해 조금씩 현실을 자신에게 유리하게 해석합니다. 처음에는 아주 작은 변명입니다. 오늘 하루 정도는 쉬어도 괜찮아. 이번 실패는 내 실력이 아니라 운이 없었던 거야. 아직 준비가 덜 된 것뿐이야. 이런 생각은 때로 우리를 다시 일어서게 하는 힘이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변명이 습관이 되는 순간 우리는 더 이상 현실을 보지 못합니다. 늘 같은 이유를 반복하고 늘 같은 선택을 하면서도 문제는 다른 곳에 있다고 믿게 됩니다. 어느 나무꾼이 무딘 도끼를 들고 숲으로 들어갔습니다. 나무는 잘리지 않았고 하루 종일 애를 써도 성과는 없었습니다. 사람들이 말했습니다. 도끼를 먼저 갈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자 그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지금은 도끼를 갈 시간이 없습니다. 나무를 베기도 바쁘니까요. 결국 그는 하루 종일 힘만 쓰고 돌아왔습니다. 우리도 이와 비슷한 순간을 살아갑니다. 삶이 잘 풀리지 않을 때 환경을 탓하고 운을 탓하고 다른 사람을 탓합니다. 하지만 정작 가장 먼저 돌아봐야 할 것은 내가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일지도 모릅니다. 쇼펜하우어는 인간이 성장하는 순간은 새로운 것을 배우는 때만이 아니라 오랫동안 믿어왔던 착각을 내려놓는 순간이라고 말했습니다. 그 순간은 결코 편하지 않습니다. 내가 틀릴 수도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바로 그 불편함 속에서 변화는 시작됩니다. 자신을 속이는 사람은 언제나 같은 자리에 머물게 됩니다. 반대로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은 비록 아프더라도 조금씩 앞으로 나아갑니다. 어쩌면 진실은 우리를 불편하게 만들지만 그 불편함을 견딜 수 있을 때 비로소 우리는 어제의 나와 다른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인간의 욕망은 생각보다 정직하지 않습니다. 욕망은 자신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드러내지 않습니다. 대신 언제나 그럴듯한 이유를 앞세웁니다. 그래야 스스로를 속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가 성공하면 마음 한편이 불편해질 때가 있습니다. 그 순간 우리는 쉽게 질투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대신 이렇게 말합니다. 저 사람은 운이 좋았을 뿐이야. 저런 성공은 오래가지 않을 거야. 나는 저렇게까지는 하고 싶지 않아. 겉으로는 상대를 평가하는 말처럼 들리지만 사실은 자신의 마음을 달래는 말일지도 모릅니다. 쇼펜하우어는 인간이 진실보다 자존심을 더 지키려 한다고 보았습니다. 질투를 인정하는 순간 자신이 부족하다고 느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음은 더 편한 길을 선택합니다. 질투를 비판으로 바꾸고 부러움을 무관심으로 바꾸며 열등감을 냉소로 바꾸어 버립니다. 그러면 잠시 마음은 편해집니다. 하지만 진실은 여전히 그 자리에 남아 있습니다. 두려움도 마찬가지입니다. 새로운 도전을 앞두고 우리는 종종 이렇게 말합니다. 조금 더 준비한 뒤에 시작해야지. 물론 정말 준비가 필요한 일도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준비가 용기인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두려움이 신중함이라는 이름으로 숨어 있기도 합니다. 실패할까봐 움직이지 못하면서도 우리는 그것을 현명한 판단이라고 믿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또 다른 이유를 찾습니다. 지금은 상황이 좋지 않아. 조금만 더 여유가 생기면, 기회가 오면 그때 하자. 그렇게 기회를 기다리다 보면 어느새 가장 큰 장애물은 세상이 아니라 스스로 만들어낸 이유들이 됩니다. 사랑도 예외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이미 끝난 관계를 놓지 못합니다. 하지만 스스로에게는 이렇게 말합니다. 책임감이 있어서 그래. 의리가 있어서 그래. 좋았던 시간을 쉽게 잊을 수 없어서 그래. 물론 그 말이 완전히 틀린 것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마음 가장 깊은 곳에는 놓지 못하는 집착이 숨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 이름을 쉽게 인정하지 않습니다. 집착이라는 말은 아프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더 아름다운 이름을 붙여줍니다. 책임감, 의리, 사랑. 인간의 마음은 이렇게 스스로를 보호합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런 모습을 비난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인간이라면 누구나 그렇게 살아간다고 말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자기 기만이 생기지 않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이 어떤 이유를 만들고 있는지 알아차리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어느 의사가 환자에게 약을 처방했습니다. 환자는 약을 받아 들고도 끝내 먹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약이 필요할 정도로 아픈 건 아닙니다. 몇 달 뒤 병은 더 깊어졌습니다. 그때도 그는 같은 말을 했습니다. 조금 피곤했을 뿐입니다. 그는 병을 이긴 것이 아니라 병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을 뿐이었습니다. 우리의 마음도 이와 비슷합니다. 우리는 진실이 없는 것이 아니라 진실을 마주하는 일이 두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를 설득합니다. 괜찮아. 문제 없어. 원래 다 그런 거야. 하지만 마음은 알고 있습니다. 무엇을 두려워하는지, 무엇을 놓지 못하는지, 무엇 때문에 계속 같은 자리에 머물고 있는지를. 쇼펜하우어는 인간이 가장 용감해지는 순간은 세상을 이기는 순간이 아니라 자신이 스스로에게 해온 거짓말을 인정하는 순간이라고 말했습니다. 그 순간은 자존심이 무너지는 순간이 아니라 비로소 진짜 자신을 만나는 순간입니다. 그리고 모든 변화는 언제나 그 한 번의 솔직한 인정에서 시작됩니다. 인간은 실패보다도 자신이 틀렸다는 사실을 더 두려워합니다. 실수를 인정하는 순간 자존심은 작은 상처를 입습니다. 그래서 마음은 진실을 받아들이기보다 자신을 지키는 쪽을 먼저 선택합니다. 쇼펜하우어는 인간이 이성적인 존재라는 말을 완전히 믿지 않았습니다. 그는 인간이 무엇보다도 자기 자신에 대한 좋은 이미지를 지키려는 존재라고 보았습니다. 우리는 스스로를 성실한 사람이라고 믿고 싶습니다. 정직한 사람이라고 믿고 싶고 합리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 이미지와 맞지 않는 일이 생기면 마음은 조용히 현실을 바꾸기 시작합니다. 실패는 운이 나빴기 때문이고 갈등은 상대가 먼저 시작했기 때문이며 결과가 좋지 않았던 것은 상황이 좋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합니다. 물론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세상에는 정말 억울한 일도 있고 내 힘으로 어쩔 수 없는 일도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실패가 세상 때문이라면 우리는 평생 아무것도 배우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변해야 할 사람이 언제나 다른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같은 문제를 반복해서 겪는 사람이 있습니다. 직장을 옮겨도 비슷한 갈등이 생기고 관계를 바꿔도 같은 상처를 경험하며 새로운 시작을 해도 늘 비슷한 결말을 맞이합니다. 그는 운이 나쁘다고 말합니다. 사람을 잘못 만난 것뿐이라고도 합니다. 하지만 쇼펜하우어라면 이렇게 물었을 것입니다. 정말 세상만 바뀌었습니까? 아니면 당신은 그대로였습니까? 이 질문은 날카롭습니다. 하지만 성장은 언제나 이런 질문에서 시작됩니다. 우리에게는 자신의 얼굴을 보여주는 거울이 있습니다. 그래서 머리가 흐트러지면 바로 고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마음에는 그런 거울이 없습니다. 자존심이 그 거울을 흐리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결점은 잘 보이지 않고 다른 사람의 결점은 쉽게 눈에 들어옵니다. 이것이 인간의 가장 오래된 착각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자신의 약점을 인정하는 사람은 약한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가장 강한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약점을 인정하는 순간 비로소 그것을 바꿀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끝까지 변명만 하는 사람은 잠시 자존심은 지킬 수 있을지 몰라도 삶은 같은 자리에서 맴돌게 됩니다. 어느 장인이 어린 제자와 함께 칼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제자는 칼을 다 만든 뒤 자랑스럽게 내밀었습니다. 하지만 장인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손잡이가 조금 기울어졌구나. 제자는 곧바로 대답했습니다. 나무가 원래 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장인은 아무 말 없이 다른 나무를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다시 같은 일이 반복되었습니다. 이번에는 제자가 말했습니다. 망치가 잘 맞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에도, 몇 달 뒤에도 그의 대답은 늘 같았습니다. 나무 때문이었고, 도구 때문이었으며, 운이 좋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장인은 끝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칼이 늘 같은 모양인 이유를 이제야 알겠구나. 너는 칼을 만들고 있는 것이 아니라 변명을 만들고 있었구나. 그 말은 제자의 마음을 깊이 흔들었습니다. 그날 이후 그는 처음으로 자신의 손을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우리의 삶도 다르지 않습니다. 사람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순간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새롭게 시작합니다. 진실은 자존심을 아프게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거짓된 위안은 삶을 바꾸지 못합니다. 쇼펜하우어는 인간이 자신을 속이는 가장 큰 이유는 진실을 몰라서가 아니라 진실이 자신을 바꾸게 될까 두려워하기 때문이라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자신에게 솔직해진다는 것은 스스로를 비난하는 일이 아닙니다.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바라볼 용기를 갖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 용기가 생기는 순간, 우리는 비로소 더 이상 변명을 만드는 사람이 아니라 조금씩 삶을 바꾸어가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인생이 뜻대로 풀리지 않을 때, 우리는 가장 먼저 무엇을 떠올릴까요? 운이 없었다고 생각하기도 하고, 환경이 좋지 않았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사람을 탓하고, 때로는 시대를 탓합니다. 물론 세상에는 우리의 힘으로 바꿀 수 없는 일들이 분명 존재합니다. 좋은 사람만 만날 수도 없고, 노력한 만큼 결과가 돌아오지도 않습니다. 쇼펜하우어 역시 그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세상이 공평하다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삶은 불완전하며 우리가 원하지 않는 일들이 끊임없이 일어나는 곳이라고 보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한 가지를 경계했습니다. 모든 불행의 원인을 언제나 밖에서만 찾는 태도였습니다. 왜냐하면 그 순간부터 인간은 자신의 삶을 바꿀 힘까지 밖에 맡겨버리기 때문입니다. 생각해보면 우리는 아주 자연스럽게 이런 말을 합니다. 저 사람이 나를 힘들게 했어. 환경만 달랐어도 달라졌을 거야. 기회만 있었다면 성공했을 텐데. 그 말들이 모두 틀렸다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런 생각이 반복될수록 우리는 점점 더 중요한 질문을 놓치게 됩니다. 나는 이 일을 통해 무엇을 보지 못하고 있는가? 쇼펜하우어는 인간이 세상을 이해하기 전에 먼저 자기 자신을 이해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같은 일을 겪어도 어떤 사람은 성장하고 어떤 사람은 평생 같은 자리에서 괴로워합니다. 그 차이는 사건을 바라보는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어느 두 사람이 같은 폭풍을 만났습니다. 한 사람은 폭풍이 지나가기만을 기다리며 하늘을 원망했습니다. 다른 한 사람은 바람을 피할 곳을 찾고 젖은 옷을 말릴 방법을 생각했습니다. 폭풍은 두 사람에게 똑같이 불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의 삶은 달라졌습니다. 첫 번째 사람은 세상이 자신을 괴롭혔다고 기억했습니다. 두 번째 사람은 폭풍 속에서 자신이 무엇을 배웠는지를 기억했습니다. 우리도 살아가며 수없이 많은 폭풍을 만납니다. 누군가의 말에 상처받고 기대했던 일이 무너지며 예상하지 못한 실패를 경험합니다. 그때마다 세상을 원망하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그 원망만으로는 삶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인간이 진실로 성장하는 순간은 세상이 달라질 때가 아니라 같은 세상을 바라보는 자신의 시선이 달라질 때라고 말했습니다. 그 변화는 거창하지 않습니다. 나는 왜 늘 같은 일 앞에서 같은 선택을 할까? 왜 이 말이 유독 나를 흔드는 걸까? 왜 나는 이 문제를 반복해서 만날까? 이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지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그 질문은 우리를 불편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그 불편함은 자신을 비난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자신을 이해하기 위한 첫걸음입니다. 인간은 평생 세상을 바꾸려 애씁니다. 그러나 쇼펜하우어는 말합니다. 세상을 이해하는 가장 빠른 길은 세상을 바라보는 자기 자신의 마음을 먼저 이해하는 것이라고. 어쩌면 우리가 가장 오래 외면했던 진실은 세상이 아니라 바로 우리 안에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인간은 평생 자유를 원합니다. 돈이 많아지면 자유로울 것이라 생각하고 시간이 생기면 자유로워질 것이라 믿습니다. 누군가는 직장을 그만두면 자유가 올 것이라 생각하고 누군가는 모든 책임에서 벗어나면 비로소 편안해질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인간을 가장 묶어두는 것은 환경이 아니라 자신에 대한 착각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은 잘 봅니다. 상대의 성격도, 실수도, 욕심도 쉽게 알아차립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자기 자신은 잘 보지 못합니다. 보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보고 싶지 않은 것인지도 모릅니다. 자신의 두려움, 질투, 욕심, 허영심을 마주하는 일은 생각보다 아프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음은 계속 다른 곳을 바라보게 만듭니다. 하지만 끝없이 밖만 바라보는 사람은 결국 자기 자신을 만나지 못한 채 살아갑니다. 쇼펜하우어는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여행은 먼 세상으로 떠나는 여행이 아니라 자기 마음속으로 들어가는 여행이라고 말했습니다. 그 여행에는 화려한 풍경도 없고 누군가의 박수도 없습니다. 대신 불편한 진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나는 왜 늘 인정받고 싶었을까? 나는 왜 실패보다 실패를 인정하는 것이 더 두려웠을까? 나는 왜 같은 이유로 반복해서 상처를 받았을까? 이 질문들은 우리를 괴롭히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를 자유롭게 하기 위해 존재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원인을 알아야 바꿀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신을 모르는 사람은 같은 삶을 반복합니다. 하지만 자신을 이해하기 시작한 사람은 같은 상황 속에서도 다른 선택을 하기 시작합니다. 어느 조각가가 거대한 돌을 앞에 두고 조각을 시작했습니다. 지나가던 사람이 물었습니다. 그 큰 돌에서 어떻게 이렇게 아름다운 조각을 만들 수 있었습니까? 조각가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나는 새로운 것을 만든 것이 아닙니다. 조각상이 아닌 부분을 하나씩 덜어냈을 뿐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인간의 성장도 이와 비슷하다고 보았습니다. 우리는 새로운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스스로를 속이는 변명, 불필요한 자존심, 근거 없는 두려움, 끝없는 욕망을 하나씩 덜어내는 것입니다. 그러면 본래의 자신이 조금씩 드러납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유를 무엇이든 할 수 있는 상태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진정한 자유는 욕망과 착각에 끌려다니지 않는 상태라고 말했습니다. 누군가의 말 한마디에 쉽게 흔들리지 않고 욕망이 시키는 대로 움직이지 않으며 변명이 아니라 진실을 선택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야말로 진정으로 자유로운 사람입니다. 그 자유는 하루아침에 찾아오지 않습니다. 오늘 자신의 작은 변명을 하나 인정하고 내일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으려 애쓰는 과정 속에서 조용히 자라납니다. 그리고 어느 날 문득 깨닫게 됩니다. 세상을 바꾸는 것보다 어려운 일은 자기 자신을 바로 바라보는 일이었다는 것을. 하지만 그 어려운 일을 시작하는 순간 우리는 더 이상 스스로에게 속는 사람이 아니라 조금씩 진실을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갑니다. 우리는 평생 많은 것을 배우며 살아갑니다. 지식을 배우고 기술을 배우며 사람을 대하는 법도 배웁니다. 하지만 어쩌면 가장 늦게 배우는 것은 자기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일인지도 모릅니다. 살아오면서 우리는 수없이 많은 이유를 만들었습니다. 실패를 설명하기 위한 이유, 상처를 견디기 위한 이유, 도전을 미루기 위한 이유, 변화를 피하기 위한 이유. 그 이유들은 때로 우리를 보호해 주었습니다. 넘어졌을 때 다시 일어설 시간을 벌어 주었고 너무 큰 아픔을 견디게 해주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 기만은 언제나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인간은 너무 약하기 때문에 때로는 진실을 한꺼번에 받아들일 수 없는 존재이기도 합니다. 쇼펜하우어 역시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마음을 지키기 위해 만든 거짓이 삶 전체를 지배하게 해서는 안 된다. 잠시 자신을 위로하는 것은 괜찮습니다. 그러나 평생 변명 속에 머무른다면 우리는 끝내 자기 자신을 만나지 못합니다. 생각해보면 인생에는 두 번의 만남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세상을 만나는 일입니다. 우리는 사람을 만나고 사랑을 만나며 성공과 실패를 만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만남이 있습니다. 바로 진짜 자신을 만나는 일입니다. 이 만남은 생각보다 늦게 찾아옵니다. 어떤 사람은 50이 넘어서, 어떤 사람은 인생의 큰 실패를 겪은 뒤에, 어떤 사람은 소중한 것을 잃고 나서야 비로소 자신을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그때 처음 깨닫습니다. 지금까지 가장 오래 도망쳤던 사람이 다름 아닌 자기 자신이었다는 사실을. 쇼펜하우어는 인간이 고통을 피하려 할수록 오히려 더 깊은 고통 속으로 들어간다고 보았습니다. 반대로 진실을 마주하는 사람은 처음에는 아프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마음이 가벼워집니다. 왜냐하면 더 이상 거짓을 지키기 위해 애쓰지 않아도 되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한 사람은 더 이상 완벽한 사람인 척하지 않습니다. 두려움을 인정한 사람은 용감한 척하지 않습니다. 외로움을 인정한 사람은 억지로 강한 사람인 척하지 않습니다. 신기하게도 바로 그 순간 사람은 가장 자연스러운 모습으로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쇼펜하우어는 인간이 행복해지는 비결을 거창한 성공에서 찾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기 자신과 더 이상 싸우지 않는 상태를 무엇보다 소중하게 여겼습니다.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받아들이고 잘못은 잘못이라고 인정하며 욕망이 만들어낸 착각을 조금씩 내려놓는 삶. 그런 삶은 화려하지 않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흔들림이 적습니다. 그리고 그 고요함은 어떤 성공보다 오래 우리 곁에 머뭅니다. 오늘 여러분께 한 가지 질문을 남기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며 스스로에게 가장 자주 했던 거짓말은 무엇이었습니까?
나는 괜찮다.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다. 언젠가는 바뀔 것이다. 혹시 그런 말들이 오랫동안 여러분의 삶을 붙잡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그 질문에 쉽게 답하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정답을 찾는 일이 아니라 처음으로 자기 자신에게 진실한 질문을 던져보는 일입니다. 어쩌면 인간은 완벽하게 자신을 알 수 없는 존재인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적어도 하나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조금씩이라도 어제보다 더 솔직한 사람이 되는 것. 쇼펜하우어는 세상을 이기는 법보다 자기 자신을 이해하는 법을 더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인생에서 가장 큰 자유는 다른 사람을 이기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더 이상 스스로에게 거짓말하지 않아도 되는 삶에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 자유는 멀리 있지 않습니다. 오늘 자신의 마음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려는 그 작은 용기에서 이미 조용히 시작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며 많은 사람을 의심합니다. 누군가의 말이 진심인지, 누군가의 행동에 다른 뜻이 있는 것은 아닌지 끊임없이 살펴봅니다. 하지만 정작 가장 자주 속이는 사람은 어쩌면 다른 누구도 아닌 자기 자신일지 모릅니다. 우리는 상처를 감추기 위해 괜찮다고 말했고, 두려움을 숨기기 위해 아직 때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변화를 미루면서도 준비가 부족하다고 스스로를 설득했고, 욕심을 꿈이라고, 집착을 책임감이라고 부르며 살아왔습니다. 그렇게 마음은 우리를 보호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말합니다. 진실은 우리를 불편하게 만들지만 그 불편함만이 우리를 성장하게 합니다. 자신을 속이는 삶은 처음에는 편안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같은 자리를 맴돌게 합니다. 반대로 자신에게 솔직해지는 삶은 처음에는 아프지만 조금씩 우리를 자유롭게 만듭니다. 오늘 하루만이라도 자신에게 이렇게 물어보셨으면 합니다. 나는 지금 무엇을 믿고 싶은 것일까? 아니면 무엇이 진실일까? 이 질문 하나가 우리를 조금 더 깊이 이해하게 만들고 조금 더 성숙한 사람으로 이끌어 줄지도 모릅니다. 쇼펜하우어는 인간이 완벽해질 수 있다고 믿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인간은 스스로를 이해할수록 더 현명해질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어쩌면 인생은 더 많은 진실을 배우는 과정이 아니라 스스로에게 했던 작은 거짓말들을 하나씩 내려놓는 과정인지도 모릅니다. 오늘 여러분은 어떤 마음을 돌아보게 되셨나요? 그 답을 찾는 순간부터 우리는 더 이상 자신을 속이는 사람이 아니라 조금씩 자기 자신을 이해하는 사람이 되어 갈 것입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내일이 어제보다 조금 더 솔직하고 조금 더 자유로운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